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100만 원만 내고서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셨는데, 이거는 중도 해지하면은 착수금 전액이 위약금이기 때문에 착수금 전액 내고서 계약을 깨야 된다. 200만 원 더 내고서 깨라.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. 기존 이 사무실 변호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? 그런 분들 뭐 종종 있으시고, 해지하고 오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,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지금 하고 계신 데서 진행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.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해지가 가능한가요? 단순히 이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깨겠다, 이거는 단순 변심이잖아요.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, 보통 이제 위임계약서 상에도 과실이나 뭐 잘못 없이 위임계약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반환할 수 없다,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실 없이 깨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고, 그리고 이 업계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사무실이 잘못해가지고 사건이 기각되면 뭐 100% 환불 뭐 이런 규정들을 이제 광고로 막 내세우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도 돌려주는 사무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의뢰인들 케이스를 보면 말도 안 되게 사건이 기각됐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돌려주고, 예를 들면은 이거 그냥 바로 항고하면은 진행되는 거다, 근데 우리가 진행해 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안 한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의 변심 아니냐,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일반인이 변호사 상대로 해서 법적 다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, 그렇죠. 그거를 위한 변호사 선임 없이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?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소송을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,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200만 원, 300만 원 돌려받자고 그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소송하는 건 쉽지는 않고, 그러면 이제 뭐 변협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뭐 청원을 넣거나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돌려주었다는 케이스들을 왕왕 들리긴 합니다. 이미 착수금을 이제 내버렸다, 성공보수 역시 미리 내버렸다, 네. 이런 경우는 환불을 좀 받을 수가 있나요?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사실상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볼 수 있죠. 착수금이나 선임료를 분할해서 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.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.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100만 원만 내고서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셨는데, 그런 경우에도 사무실에서는 이거는 중도 해지하면은 착수금 전액이 위약금이기 때문에 착수금 전액 내고서 계약을 깨야 된다, 200만 원 더 내고서 깨라,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쉽지는 않죠, 사실.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불법 사무실과 잘못된 계약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이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개인회생 파산을 준비하신 분들이 좀 어떤 걸 좀 유념을 해야 할까요? 처음에는 급하게 사무실을 제대로 안 알아보셨다가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, 아, 여기는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다,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바꾸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경우라면은 사전에 사무실하고 소통이 좀 원활한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, 물론 이제 상담 단계에서는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은 계약 체결을 해야 되고 하니까 무조건 다 해줄 것처럼,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, 실상은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하면 다른 담당자가 대응을 하면서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돈을 입금을 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. 사실 수임 단계에서부터 미리 내 사건은 어느 담당자가 진행하는 거냐, 변호사하고는 직접 그러면 전화통화나 연락이 가능하냐,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법률 서비스 영역이다 보니까 네. 대표님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보통 있죠? 어떤 걸로 보통 있으신가요?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. 당신 잘 싸워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변제금이 왜 이렇게 높냐, 이거 뭐 더 낮춰줘라.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저희 사무실은 제가 연락은 드립니다, 직접. 다른 사무실처럼 변호사가 뭐 연락이 안 되느니 이렇게 하지는 않고,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산 가치가 됐던 사용처 소명이 됐던 어떤 이유에서건 낮출 수 없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너무 높으니 낮춰달라고 하면은 뭐 법의 근거를 넘어서서 더 깎아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,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잘 설명을 드리고, 간혹가다 뭐 접수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보통은 채권사가 많아서 부채증명서 발급이 늦어진다거나 사무실에서 요청드렸던 서류들 중에 뭐 이제 소득 관련 부분들이 좀 정리가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, 기본적으로 제가 다
연락을 드려서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는 설명을 드리니까 다른 사무실 대비해서는 컴플레인은 저희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아무래도 요즘 워낙 과대 과장한 거가 많다 보니까 네. 그래서 혹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걸러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네, 맞습니다. 광고 한두 개를 보고 한 자릿수 변제율, 뭐 아니면 최대 탕감이라거나 갖은 현혹된 말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 변제율이나 변제금이라는 것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거냐 조금 더 낮출 수 있느냐는 보전 광고에 따른 대응의 차이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소득 500 버는 사람이나 소득 200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월 변제금을 맞춰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현혹되지 마시고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는 사전에 좀 여러 군데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